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인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무조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중에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3가지 신호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는 방법 4가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주제는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스스로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얻어먹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거나 지갑을 깜빡했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은 돈을 쓰지 않으려 하죠. 처음엔 그 사람을 배려해서 몇 번 사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라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한결같이 지갑을 열지 않아요. 마치 내가 당연히 사야 한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한 번쯤 의심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배려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걸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떠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적어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거나 나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질 텐데요.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잘 구분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리를 더 상처받게 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칭찬 대신 늘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항상 당신의 단점만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꼬집어 비난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면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은 흔히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말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늘 나를 깎아내리고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를 위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비난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3번째 신호는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계속 어기는 사람이나 당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약속을 늦게 지켜 결국 모두가 불편해지거나 내가 한 부탁을 무시하는 상황들 말이에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계일수록 쉽게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나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셨겠지만 가끔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계속 노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나의 입장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본다면 분명히 경고하고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해가 되는 관계를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만남이 끝난 후 더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때로는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동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이제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쁜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